안녕하세요. 출원 등록 국제 출원 합동 설명회의 첫 번째 출원 절차의 이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출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출원인들이 자주 틀리는 기재 사항과 올해 출원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원 절차 일반입니다. 먼저 출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살펴본 정의와 예문을 살펴보면 출원이란 청원이나 원서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호한 개념이어서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전에 모 대학의 교수 공채에 원서를 출원한 적이 있다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교수 공채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서를 대학교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수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은 원서를 채용기관인 대학교에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이란 어떤 주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산업재산권상 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포함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에 관한 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문을 통해 그가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 하는 행위를 특허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도식화한다면 첫 번째, 출원에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출원의 목적은 산업재산권에 등록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제안은 출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특허를 심사하는 기관인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서식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 제42조를 살펴보면 출원인은 각 조항에 맞게 출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재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사관이라면 아래 서류를 어떻게 심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재한 서류가 심사관님께 배정된다면 심사관님은 기재사항 미비로 서류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가 제출되어 심사관님께 도달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마다 심사관님이 살펴보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될 때 사전에 심사하여 출원인이 신속하고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돕는 한편 실체 심사에서 심사관님이 심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식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를 출원 방식 심사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출원과입니다. 두 번째, 출원 방식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원과는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흠결에 대해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원인 또는 제3자가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 능력을 갖지만 행위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출원인은 될 수 있지만 특허 절차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나 요건 등을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절차에 맞는 수수료를 올바르게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해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수료 또한 온라인 제출 시 1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심심사 담당자는 이런 기준에 근거하여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서류는 수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하자의 경우 보정 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이 안 되면 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자가 큰 경우 반려 이유 통지서가 발송되며 소명되지 않으면 반려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리, 무효, 반려 처분이 확정되면 각 서류는 다음 부서로 이관되며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출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고객 번호란 출원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가 부여받은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원 번호라는 것은 등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만약 2020년에 특허를 출원하셨다면 10-2020-로 시작하는 출원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출원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원인이 여러 건의 출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출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보정하고자 하는 모든 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서류들 또한 개별적인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즉, 출원 번호와는 별개로 하나의 사건 안에서 제출하거나 발송되는 서류도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됩니다. 개별 서류를 숫자로 치환한 것을 제출 발송 번호라고 합니다. 개별 서류를 숫자로 치환한 것을 제출 번호, 발송 번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출원 관련 온라인으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1-1-2020-0번으로 구성된 접수번호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출원번호와 접수번호, 발송번호를 실무에서는 사건의 표시라고 칭합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출원 절차 안에 다수의 접수번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사건의 표시를 나타낼 때는 출원번호와 제출의 이유가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출원번호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면 각각의 절차가 서로 꼬리를 물며 출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원 번호와 원인 번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민원 서식의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인께서 자주 틀리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셔서 출원서를 기재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의 명칭에는 발명의 명칭이 아닌 출원인의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명을 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명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법인을 기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유예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0개월부터 36개월 이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 역시 출원인 명칭에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출원인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인 상품류와 지정상품 또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시려는 업무와 상품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자에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류가 30류가 되고 지정상품은 과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또한 올바른 출원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은 독립적인 단독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의 부수적인 관련 디자인이 있습니다.
만약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시려는 경우 그 기본 디자인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또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출원하셔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보정 기간 등 심사관이 부여한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류의 제출 횟수와 제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재심사 기간과 같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횟수가 법에 정해진 만큼 해당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경과 구제 신청은 신청한 절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출 기간이 경과하여 무효 처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는 출원인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출원인 변경, 출원인은 변경되지 않고 지분만 변경되는 출원인 지분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통상 양도증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는데 신고서에 따라 양도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원인 지분은 출원인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양도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 목적에 맞게 신청서를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신고는 경합하는 출원에 대해서 제출하는 매우 특수한 서류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관련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리 절차와 관련된 사례만 뽑은 것으로 대리인께서는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서명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서명을 받아야 했던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을 한 경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 위임인이 직접 서명한 것 또는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한 것 등을 기재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입니다. 출원 절차는 대리인 선임 신고된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즉, 후속 절차에 선임된 대리인은 개별 대리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제외한 전반적인 서류는 선임된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대표 사례처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제3의 대리인은 대표 송달자로 의제되지 않으니 대리인께서는 본인이 진행하려는 절차가 출원 전반인지 개별 절차인지를 확인하여 대리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의 위임장은 그동안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의 표시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구간 기재, 몇 개류 외 등은 포괄 위임과 다를 바 없는 위임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표에 도형이 결합된 경우 상표명과 플러스 도면으로 간단하게 사건의 표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견본과 상품류를 같이 기재하는 경우 상표 견본과 상품류가 모두 일치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출원 절차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등록방 심사의 이해가 이어집니다.